안녕하세요, 나노드림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표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사위원의 질문 시간이 발표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의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당장 1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보신 분들은 정말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그대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올해 사업계획서에 발표평가할 때 진한 회색 배경에 주황색 포인트 컬러를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건 각자 취향껏 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경색이나 포인트 컬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표에 대한 것을 준비하실 때 발표평가에서는요,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몇 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발표 내용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본지박형, 기술지박형이라 그랬다가 프로그래머가 없다고 자본지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타짜에서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여러분들은 손모가지를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사위원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기술지박형입니까? 자본지박형입니까? 이 보시는 분의 창업 아이템이 기술지박형이신가요? 자본지박형이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본지박형이면 이 자금 갖고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이 두렵기 때문에 기술지박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지박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심사위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요.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기술지박형인데 뒤에 봤더니 팀빌딩 구성원에서 개발자가 없네요. 개발자가 없는데 어떻게 기술지박형이 될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때 저는 사실 자본지박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사람은 준비가 많이 안 됐네? 저 사람은 준비가 많이 안 됐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상하는 공통적인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어떻게 금액을 설정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혹은 이 서비스,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떠한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라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 때 웹 기획자가 있을 거고, 디자이너, 프로그램, 퍼블리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건지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의 경력 수준이나 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 주셔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얼마의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심사위원의 질문 세 번째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OI를 적정하게 산출한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은 신청하셨습니다. 즉 K-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적인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한 가지는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이런 얘기들을 안 쓰고요.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시는 심사위원분들이 있습니다. ROI는 어떻게 설정했냐? ROI를 설정한 근거가 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OI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 용어인데요. Return of Investment예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얼마의 수익이 날 거고, 그 수익으로 얼마 만에 손익분기점, 경영학 용어에서 BEP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BEP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설계했냐, 들어가는 비용이 뭐고,
인건비가 얼마나 있고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왜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창업을 조금만 더 깊게 준비하셨거나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창업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4까지 프로블럼부터 해서 팀빌딩까지 이 4가지에 대해 사업 포인트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은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게 설명을 했거나 조금 애매하거나 임의적으로 선택하신 숫자들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전체 시장의 2%를 잡겠다라고 하면 그 2%를 잡은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이게 구현이 가능하냐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왜냐면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돈을 제공했는데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진짜 창업할 사람 그리고 괜찮게 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본 심사평가는 잘 될 분들을 가려내는 것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안 되실 분들을 정리하는 심사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레벨도 질문의 수준도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낼 거고요. 전문 용어들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하는 것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에서의 탈락 이유이기도 하고요. 서류평가를 통과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발표평가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신 분의 대략 한 70%는요 SNS 마케팅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더 깊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지를 생성하고 유료 광고를 태우고 그 유료 광고에서 몇 명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비교해보면 SNS 마케팅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과 40대는 페이스북을 많이 쓰니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생성해서 40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카피를 써서 광고비 얼마를 태워서 몇 명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서 1차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심사위원은 또 물어볼 겁니다. 100명을 설정한 근거가 뭔가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 걸 어떻게 알아? 해봤어? 라고 심사위원들은 돌려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돌려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대답을 하면 혹시 MVP 돌려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MVP 돌려보셨나요 혹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요 MVP라고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 시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의 반응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돌아오면 그냥 이 5천만 원을 주는 정부 사업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과 실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고객들에게 반응조사까지 해오신 분들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말빨로 승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말빨로 승부하려고 하면요 심사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전문 용어들과 더 많은 경험으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벌써 MVP나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량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거예요. 노출률이 몇 프로고 클릭률이 몇 프로고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다. 이런 제시들을 이미 벌써 경험하셨던 분들, 이미 스타트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러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MVP에 대한 것들을 돌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MVP라고 막 전문 용어들을 쓰고 있죠. ROI나 BEP, BM 이런 전문 용어들을 쓰는 게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에다가 저희 카페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창업 패키지 그리고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여기 오시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심사위원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짜로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값어치 있고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심사위원들은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숫자를 물어볼 겁니다. 그 정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냐,
그 구체적이라는 것도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비 5,000원으로 이틀 동안 광고해서 100명을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적인 이야기들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카페에도 작성을 했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걸 숫자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고민 많이 해야 되고요.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사례도 들어드리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도 카페에다가 제가 계속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거나 카페에 가서 글을 읽는 게 귀찮으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바로 이 책입니다. 햇빛에 좀 가리는데요. 제로 투 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차별화 전략이나 독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나요? 심사위원들의 꽤 많은 이유로 탈락하신, 이번에 아쉬운 결과가 나신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은요, 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다,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이 모호하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을 거예요. 스타트업은요, 차별화 전략과 독점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소개가 이 책에 들어있어요. 제로 투 원. 그래서 이런 책들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카페에서는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진짜 혁신 성장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처럼 혁신 성장하는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것은 저희 채널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페에 가셔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 거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또 답변들도 굉장히 잘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요, 소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걸 해결하시고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페인 포인트, 어려운 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나노드림이에요. 자, 한 가지 마지막, 딱 한 분을 찾습니다. 내일 발표평가 모임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연락처를 안 주셔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공지를 하는데요. 저희에게 신청하신 분 중에 서땡땡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사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 건물 사게 해드릴게요.